네, 코스피 지수가 살짝 양전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네요. 2,521선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점검하면서 한 2,520선이 코스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그 선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한 변수 같은데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연준 인사들 막 비둘기파적인 얘기들을 하고요. 이제는 금리 금방 내릴 것처럼 분위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닌 게 아니라 어제 있었던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은 네. 지수가 좀 힘차게 달려가도 될 만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어제 사실상 그동안 이렇게 짬짬이 짚었던 기술적 저항을 갖다가 다 돌파했다 싶을 정도의 흐름이었습니다. 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이게 좀 탄력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하는 그렇죠. 얘기죠. 탄력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워요. 좀 아쉽죠. 한번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네. 아마 뉴욕장 갔다가 그거 하면서 저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을 텐데 가장 매파적인 성향을 띄워왔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어제 연설을 했는데 지금 저렇게 블룸버그나 뭐 ABC 같은 경우 할 것 없이 다 저렇게 헤드라인을 잡습니다. 위에 보면 결국 멀어서 잘 안 보이네요. 지금 네네. 어쨌거나 이제 어쨌거나 금리 인상 종결을 시사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저게 연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저 어제 월러 이사의 연설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목이 재밌어요. Something appears to be giving입니다. 예. 오늘따라 이쪽 화면이 안 뜨니까. 지금 컴퓨터 화면이 안 떠 있어서 모니터를 보셔야 되는데 예, 네. something appears to be giving.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잘 안 보입니다. 네. 뭔가가 항복하는 것 같다 이 말 아닙니까? 네네. 근데 재밌는 게 말이죠. 저 뭔가가 뭐냐고 했더니만 결국 월러 이사는 설명하기를 경제 성장 속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제 성장 속도가 이제 항복하는 것 같다 하는 얘기인데 저게 좀 히스토리가 있는데 지난번 연설에 10월 달에는요. 연설문 제목이 저 아래쪽에 제가 줄거놨죠. Some things got to give. 네. 뭔가가 항복을 해야만 할 것 같다 합니다. 지금 그때 이제 연설 내용은 뭐냐 하면은 아니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둔화되는데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좀 낮아지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경제 성장 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오느냐. 이거는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하나가 항복을 해야 된다. 경제 성장이 꺾이든지 아니면 인플레가 다시 나타나든지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의미가 10월 달에 연설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뭔가가 항복을 하는 것 같다. 하는데 그 뭔가는 결국 경제 성장이 꺾였다. 그렇다면은 인플레는 지금 잡혀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다른 말도 있었지만 시장은 저걸 갖다가 그냥 그렇다면은 진짜 결자해지구나. 가장 강성 매파였던 월러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줬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네.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지금 저거는 이렇게 한번 CNBC하고 블룸버그에서 기사인데요. 위에는 지금 그겁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한다고 해서 지금 81만 3천 명의 그 이제 학자금 대출 받았던 사람들한테 바이든 대통령이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네. 당신 그거 안 갚아도 된다고. 이거 좀 히스토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6월이었나요? 대법원에서 안 됩니다 했었죠. 네. 안 됩니다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규모를 확 줄여서 행정명령 형식으로 해서 어쨌거나 좀 구제되는 대상이나 금액에 있어서 확 줄였습니다만 어쨌거나 학자금 대출 상환을 갖다가 면제해주는 저런 쪽으로. 저것도 뭐 내년 대선을 앞둔 행보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만큼 뭐 돈풀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래쪽은 중국 관련이죠. 결국 퀀티티브 이징이 나옵니다. QE입니다. 중국 스타일의 네. 중국 스타일의 QE가 이제 슬슬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 부동산 섹터 쪽에 내용인즉슨 그거 같습니다. 무슨 미국처럼 국채를 사줘서 그냥 유동성을 뿜어내는 것보다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지금 이제 공경에 처해 있으니 그 사람들이 지금 멈춰선 프로젝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갖다가 해 나갈 수 있게끔 일종의 뭐 담보 비슷하게 잡고 그렇게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빌려주는 거죠. 한다 이 얘기입니다. 얼추 블룸버그가 추산하기로는 한 1조 위안 정도
한 1,400달러 규모가 안 되겠느냐. 이것도 시장으로서는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한번 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은 미국채 10년물 저렇게 떨어졌죠. 네. 어제 입찰도 있었습니다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 보시죠. 달러도 확 떨어집니다. 미국 금리하고 달러 시세하고 요즘 이제 붙어 다니다시피 했는데 또 묘합니다. 그냥 뭐 기술적으로 그냥 루틴이니까 혹시나 싶어서 한번 피보나치를 딱 그어봤더니만 최근 달러 강세의 상승폭에 딱 이제 또 61.8%라는 크리티컬한 레벨에 왔죠. 그러니 여기서 이제 더 밀리면은 그 다음 타겟은 99입니다. 네. 뭐 거기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지수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환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지수가 좀 환경은 네, 가져야 뜨겁게 됩니다. 가야 될 상황이죠.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 S&P 500이 그냥 저래요. 오른쪽 부분 보시면 뭐 4주 연속 상승 이후에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하다시피 그냥 장 막판에 끌어올려서 강보합으로 마치고 있죠. 그 다음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냥 옆에 보시면 거의 횡보에 가까운 진짜 고지가 바로 저긴데요. 역사적 고점이자 전고점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황인데 저렇고요. 우리도 한번 보시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우리 코스피도 한번 보시죠. 다음 장으로 좀 예. 넘겨주세요. 말씀하시죠. 코스피 보시면은 그동안 살펴봤다시피 저렇게 어제부로 고점끼리 연결했던 단기 하락 추세선 올라선 것 같고 그리고 최근 하락폭의 61.8%도 살짝 올라선 것 같고 그게 뭐 2517, 2515 근방이었는데 2521을 안착을 하나 싶었는데 지금 아직 하나 선이 보이네요. 네. 121선입니다. 뭐 그런 상황인데 저게 올라섰나 아닌가 싶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다들 그러죠. 지금은 터져도 롱으로 터질 때다. 지금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아래쪽 기술적 보조지표를 보자면은 시장은 일단 은근한 과매수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생각이 되네요. 뭐 예탁금이 별로 늘지 않고 외국인들도 그렇게 뭐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적극적인 매수 안 보이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새 돈이 들어오기보다는 어느 쪽을 살려면 들고 있던 어느 쪽을 팔아야 되나 봅니다. 네네. 약간 그런 의심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장만 더 보시죠. 결국 또 12월 FMC, 12월 13일이니까 우리는 14일 새벽에 확인하겠는데 저걸 뭐 길게 설명하기 어렵고 아래쪽으로 쭉쭉 끈 선을 보시면은 FMC가 있었던 때입니다. 네. 저때 결국 미국채 금리나 그다음에 S&P 500을 보나 뭔가 저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 떠나서 FMC가 변곡점 역할을 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 12월 FMC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점도표가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도 그때 이후에 시장이 또 지금까지 추세를 이어갈지 한번 살짝 돌아설지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초에 조금 보통은 통계적으로 좀 흔들려요. 근데 중간에 네. 또 FMC도 있으니까 이것까지 좀 점검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죠.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매매 잘 하시고요. 코스피 플러스입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